당초 어제 오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됐던 임시국회 본회의가 오는 9일로 연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하면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생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당초 더불어민주당 어제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일괄 상정 시도할 계획이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건 왜 그랬을까요? 네, 한국당의 제안이라고 심재철 원내대표가 밝혔죠. 네. 사실은 오후가 돼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인터뷰를 하면서 9일로 본회의를 미루자는 이 연락이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밝혀서 민주당 쪽에서 조금 숨고르기를 하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새해 연초가 됐으니 한국당을 설득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이 늦은 오후에 알고 보니까 이제 한국당 쪽에서 네. 의원총회가 끝나고 9일로 본회의를 미루고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 우리는 170여 개의 이 필리버스터를 풀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제안을 민주당이 전격 수용을 하면서 4+1 협의체가 함께 이제 동의를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연초로서는 조금 톤다운하는 모습, 숨고르기 하는 모습이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총장 만나죠. 대통령 신년사가 있죠. 또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늘 내일 열리죠. 그래서 이것을 좀 보내고 나서 목요일 9일 날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면 민생 법안 정도는 한국당도 합의한 상황에서 선처리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어쩔 수 없이 격돌은 예고됩니다만 격돌을 이어간다면 연초에 조금은 국민들의 눈을 의식하는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국민들의 눈을 의식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지난 연말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되면서 의원직 총사퇴도 결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강력하게 대응을 할 태세였었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건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네. 어제 저는 의총에서 한국당에서 이런 좀 온건한 제안이 나온 것, 네. 그리고 민주당의 제안이 들어간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능성은 낮게 봤던 대목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새해가 됐지만 총선을 바라보고 한국당의 입장은 강경투쟁이었고 특히 이제 사령탑, 컨트롤타워인 황교안 대표가 장외에서 계속 투쟁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원내에서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강경 전략으로 계속 가겠다. 어젯밤에 본회의 대치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랬죠. 전격적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진 셈이에요. 그렇게 보면 적어도 원내에서는 조금은 다르게 가자. 그래도 합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국민들의 눈, 총선에서 강경투쟁만이 이제 이 주요 상수가 아니다. 변수들도 고려하자. 이런 의견들이 좀 다수로 나왔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연말 연초에 한국당 내부의 일각에서이긴 하지만 네. 사실은 이 황교안 리더십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상당히 좀 심각한 리더십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도를 통해서 분석을 했었는데요. 그러한 기류도 새해에 조금은 더 탄력을 받고 있지 않느냐. 대표적으로 이제 여상규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아주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이 지금 패스트트랙 수사, 네. 기소까지 연결됐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지도부가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내 기류를 아마 황교안 대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과 내일 진행되는 국무총리 후보자, 정세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좀 부담이 됐을 거예요. 여야가 네네. 충돌한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네. 대통령이 재성부 요청을 하고 기한이 되면 임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총리의 경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지금 표결까지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이 한국당은 뭐 끝까지 반대할 것으로 입장을 이미 정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부담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정세균 이 후보자가 워낙 다선 의원이고 국회의장을 지냈고 또 이제 여야 모두 이제 인맥이 넓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후보에 비하면 부담은 덜한 편입니다. 네. 지금 쟁점 두 가지 정도가 한 가지는 이 국회의장을 지낸 삼권 분립의 입장에서 입법부의 수장을 지낸 인물이 행정부의 2인자로 들어가는 게 옳은 것이냐. 근데 이것은 조금 개념적인 논란이에요. 실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정세균 후보자도 이미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피력했고 두 번째로 이제 이 개인사적인 의혹들이 네. 언론 검증이 별로 없었습니다. 시간도 촉박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친형과의 뭐 금전 거래라든가 일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세균 후보가 상당히 이거 다 해명할 수 있다라고
확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지켜봐야 되겠지만 다른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때라든가 이런 경우보다는 상당히 좀 부드럽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생각보다 강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는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오늘 내일은 그래도 뭐 엄청난 격돌은 없을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자, 그리고 9일에 예정대로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상정이 될 텐데 네. 이건 어떻게 예상하세요? 충돌이 되죠. 사실은 지금 이제 두 가지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하고 검찰청법 개정안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주는 문제는 한국당은 반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생법안 170여 개를 먼저 처리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필리버스터까지 할 것인가? 지난해에 그 이제 무력한 모습을 스스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좀 순조롭게 넘어갈 것인가? 그 차이가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유치원 3법이 이 패스트트랙 세개 법안보다 더 먼저 올라갔던 법안인데요. 유치원 3법은 총선을 앞두고 사실 선거전에서 이 한국당의 지지층과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강한 이 격돌은 유치원 3법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견을 해봅니다. 네. 오늘 오전 9시 30분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집권 4년차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힐 예정인데 네. 가장 관심 있게 볼 부분이 뭡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뭐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방점을 전 중요하게 네. 좀 주목할 이 생각이었고요. 그다음에 사회 문화 문제도 있고 어제 나온 키워드 세 가지는 행동, 변화, 상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생 경제를 강조할 것으로 보여졌는데 지난밤 사이에 대통령 신년사의 상당 부분이 수정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허. 이거는 외부 요인 때문인데요. 네. 바로 이제 이란의 솔레이마니 사령관에 대한 미군의 이제 이 작전 감행 이 문제로 중동 화약고가 급부상했는데 우리에게 세 가지 영향이 예견이 됩니다.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 미칠까? 두 번째는 경제적 타격.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파병을 미국이 강력하게 요청할 것인가? 대통령 입장에서 아주 큰 의사결정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밤사이에 이 부분이 좀 포함되면서 어제 NSC도 열렸습니다. 네. 오늘 신년사 내용에는 조금 예상하던 내용과 다른 대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